저는 이 10권짜리를 읽었는데 10권짜리를 못 읽으신 분은 저 한 권짜리 이 책이라도 꼭 추천드립니다. 꼭 읽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리더십 부분에 리더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어서 지난번 사업에 정말 인재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인재들을 끌어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정말 똑똑한 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린데 30대예요. 제 이제 후배님인데 이 후배님이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자기 주변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야. 근데 찾아갔을 때 이분이 기자셨는지 아무튼 책을 좀 많이 읽는 분이었나 봐.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네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거의 몇 년 동안 교보에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읽은 거야.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돈이 안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 나 책을 읽었으니까 어떻게 성공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랬대. 아니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그렇게 많은 수중한 책을 읽고도 성공하는 방법을 못 찾았어? 책 잘못 읽었구만. 다시 읽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지. 왜냐면 이 책을 많이 읽으면 성공하는 법을 이 사람이 다음 스텝을 알려줄 줄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책에서 다른 사람들 성공한 비법을 보고 이 책에서 성공하는 법을 너무 못 찾았냐? 잘못 읽었다. 그래서 얼마나 실망스러워. 이 사람이 풀이 너무 죽어가지고 어느 날 정말 처량하게 만두집에서 만두를 먹고 있는데 이 만두가 너무 맛있더래. 근데 손님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머니한테 그랬대. 할머니, 만두 장사 한 달에 얼마나 팔아? 100만 원 판다고 예를 들어서 칩시다. 그럼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팔아줄 거니까 할머니가 나한테 여기서 10% 떼줄 수 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팔면 내가 100만 원이 문제냐? 내 10%만 문제냐? 30% 떼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메뉴판도 다시 쓰고 그 메뉴판 벽에다가 슬로건을 다시 이렇게 걸고 이분이 공동구매에다 막 1000개, 2000개 레시피를 냈는데 만두가 너무 맛있으니까 잘 팔리는 거죠.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로건 천재야. 그래서 이 사람이 책 읽은 효과가 나는 거죠. 너무너무 똑똑한 거죠. 나중에 이분이 건물도 되게 많이 별로 돈이 없는데 막 10%씩 돈을 벌어가지고 인수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 천재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굉장히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책을 많이 읽었다 하길래 제가 이분한테 리더십에 관련한 책 저한테 추천해주세요. 그랬더니 누나는 진짜 이 책을 읽으면 절대 안 되는데 왜? 그랬더니 이 책은 정말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꾀가 나는데 이런 책까지 읽어버리면 내가 누나를 못 이기니까 누나는 이 책을 절대 읽지 마 하면서 소개해준 게 삼국지 10권짜리였었어요. 이 10권짜리 제가 읽지 말라니까 더 읽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이 신의 한 수였던 게 뭐냐면 다른 리더십 책들을 봤을 때는 읽을 때는 맞장구도 치고 와 되게 맞아 막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리더십 책을 읽었는데 많은 리더십 책들은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도 내가 그 책에서 봤던 것을 써먹지를 못하고 되게 이상하게 꼬이는 거야 오히려. 근데 이 삼국지는 인재를 내 편으로 만들고 또 어떤 때는 배신도 당하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리더십을 배운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뿐만 아니라 내 자식하고 얘기할 때, 남편하고 얘기할 때, 또는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친구랑 얘기할 때에도 이 리더십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이 삼국지에서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야 리더십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고 싶다 진짜 이 10권짜리 적극 추천하고요. 만약에 이 10권짜리는 죽어도 못 읽겠다 그러면 이 한 권짜리 정말 너무 잘 해석을 해주신 한 권짜리로 엑기스만 뽑아다 갖다 놨으니까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나는 질문에 이 책에서 한 내용 읽어드려 볼게요. 위대한 경영자는 타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정설은 없다. 그러나 큰 그릇은 타고나야 한다. 완전히 정말 위대한 사람은 타고나야 한다. 거기에 가혹한 당금질과 부단한 연마가 있어야 훌륭한 경영자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라고 이분은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역사에 나올 정도의 위대한 그릇은 태어나야 되는 것도 있고 게다가 또 연마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찌질이도 이렇게 가혹하게 당금질과 부단한 연마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리더십이 배워지더라고요. 켈리, 일반인들도 읽어야 할까?
왜냐하면 나는 사실은 뭐든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사람들을 듣고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내 부모를 설득할 때도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고 내 자식하고 얘기할 때도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고 내 친구랑 얘기할 때도 리더십이 발휘가 된다고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볼 것 같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웰싱아, 너가 만약에 진짜로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잘 어울리고 싶잖아? 그럼 이런 책 한번 읽어봐. 아주 도움이 될 거야. 나도 삼국지 읽었는데 삼국지의 세 주인공 중 한 명인 유비라는 인물이 있었잖아. 유비야말로 자수성가의 끝판왕이지. 유비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 밑바닥에서 혈연, 학연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한 멋진 사람이야. 가난하고 찌질하고 아무것도 없던 유비에게는 금은보화보다 더 소중한 의형제였던 관우와 장비가 있었어.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뭉쳐다니며 천하의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지. 그런데 큰 뜻을 이루려면 책사, 그러니까 브레인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지인이 유비의 고민을 듣더니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하지. 근데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거주한다는 지역이 너무 먼 거야. 200리, 즉 대략 78km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야만 했어. 편도 78km 그 먼 거리를 총 3번을 찾아가. 하지만 이 중에서 처음과 두 번째 방문은 모두 허탕을 쳤어. 첫 번째 방문은 겨울 눈보라 속에 찾아갔지만 못 만나고 다시 78km 넘는 거리를 돌아와야 했지. 두 번째로는 봄철에 다시 찾아가는데 역시 못 만났어. 다시 그 먼 거리를 돌아왔지. 유비 옆에서 같이 갔던 관우와 장비는 불평을 토로했어. 자꾸 허탕만 치니까. 하지만 유비는 달랐어. 좋은 사람을 모시려면 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지. 켈리도 이 이야기 공감해? 나는 이 책에서 리더십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제갈공명하고 유비가 만나는 그 장면 있지. 그때 진짜 난 인사이트를 받았어. 어떤 거냐면 유비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말 영특하고 유능한 책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영특한 이 책사를 찾아가는데 그게 제갈공명이야. 유비는 그 당시에 아주 조그만 마을, 예를 들어 동네 장사꾼이라고 쳐. 조조는 막 진짜 대기업이야. 막 삼성 막 이런 대기업이야. 막 엄청난 대기업에서 조조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책사로 맞이하려고 하고 이렇게 아주 조그만 동네 장사꾼이 제갈공명한테 같이 책사로 하자고 하니까, 왜냐면 이거 전쟁이 껴있는 거라 죽고 사는 문제거든. 뭐 일반인 같았으면 당연히 제가 뭐 대기업으로 하겠지만 이 제갈공명은 이 작은 유비와 관우 장비를 선택을 해. 그들의 책사가 되기로 하지. 그럼 왜 제갈공명이 대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조조 같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선택하지 않고 이 작은 유비랑 장비랑 관우를 선택했냐면 이게 뭐지? 이게 정성이야, 정성. 제갈공명이 유비의 정성과 예의, 삼고초려에 반한 거지. 삼고초려. 이 말 너무 좋지. 근데 사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 되게 많은 사람이 나는 되게 똑똑한데 내가 왜 저한테 가서 머리를 숙여? 예, 천만의 말씀이야. 진짜 높은 사람일수록 머리를 숙여. 예를 들어서 진짜 대기업 스티브 잡스가 전 코카콜라 부사장한테 가서 같이 일하자고 할 때라든지 페이스북의 사장이 누구한테 같이 일하자고 해서 진짜 정성을 들여서 데려온 경우 너무 많거든. 나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 최근에도 많지만 옛날에 아주 초창기에 내가 이렇게 삼고초려 해가지고 맥도날드 전 회장님이 우리 회사에 이사의 의장까지 맡아주고 계시거든. 얼마나 든든해. 정말 막 코비드다 뭐다 요식업 막 망해갈 때 정말 우리 드니 하네켄 같은 분도 이렇게 끌어들였고, 야마모토 선생님도 나 같은 진짜 돈도 한 푼 없고 아직 회사도 못 만든 나한테 올까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떨고만 있지 않고 직접 가서 물어봤지. 나랑 같이 일하자고. 거절 당했지 당연히. 또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이 책 안에서도 좋은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소니 회장님이 소니를 처음 만들었을 때 자기는 이렇게 만드는 건 좀 잘하나 봐. 기술력은 좀 있었나 봐. 근데 이렇게 판매력이 없는 거예요. 영업력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영업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사람한테 찾아가잖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보다 13살이나 젊은 모리타라는 젊은 영업의 대가라고 생각했나 보지.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기차 타고 시골까지 막 갔나 봐. 그러니까 소니가 되게 안 유명할 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모리타한테 찾아가는데, 모리타의 부모님은 300년 전통의 양조장을 운영하고 계셨던 거지. 이 아들이 필요했겠지. 그런데 이 부모님한테 이부카 마사루라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당신 아들이라고 꼭 일을 하게 해달라고 정말 예의를 다해서 이제 존경심을 표시하면서 이제 요청을 했겠지. 근데 그 부모님이 너무 멋지지. 투자까지 해준 거야. 이 소니라는 회사에 투자까지 해주면서 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거지. 이런 레파토리 굉장히 많다. 정말 인재들은 꼭 돈만을 따져가지 않아. 진짜 전략적이고 멋진 사람들
사람들도 돈이 아니더라도 이런 예의와 정성, 그 사람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알고 나서 찾아오면 얼마큼 그 간절함 있잖아. 그것도 함께 포함돼서 선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유비는 피는 왕실의 피가 어디쯤에는 있는 건 확실해.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호르몬이랑 돗자리 짜던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비와 관우를 만나서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정말 좋은 나라, 그 사람들이 나라 안에서 국민들이 평화롭게 그냥 왕을 위해서 일만 하는 그런 왕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세우자라는 큰 비전이 있었지, 유비한테는. 그래서 이 유비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는 관우와 장비와 너와 함께서 정말 좋은 나라를 건국하고 싶다라는 게 이게 잘 전달이 된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될 수 있도록 유비의 진심, 진짜 진심은 뭐야? 정말 국민을 위한 좋은 나라를 하자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잘 전달이 된 거지.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해? 진정성은 진정성으로 전달이 되지. 일단 제갈공명이 유비를 만나러 갔을 때 실패를 했어. 이미 웬만한 진심은 전달이 됐어. 여기서 그 진짜 진심은 벌써 이미 삼고초를 할 때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 내용보단 벌써 태도에 한두 번 하면 웬만하면 안 하거든. 근데 3번이나 200리를 걸어왔다? 야, 이 진심이 어떻게 안 전달되겠냐고. 전달이 되지. 저도 야마모토상을 찾아갈 때 야마모토상이 처음에 같이 일 안 하겠다고 했었지. 근데 내가 다른 손님하고 똑같이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내 차례가 됐을 때 야마모토상한테 내가 같이 일을 합시다. 저도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초밥을 만들 거예요 라는 게 진심으로 전해진 거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거기서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을 때 이미 야마모토상한테는 내 진심이 전달은 됐다라고 생각해. 나는 2번 만에 야마모토상이 오케이를 했지만 나한테 4개월 이상 기다리라고 했지. 그리고도 언제든지 이런 리더들은 내가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물론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거절을 당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쭉 지속해서 야마모토상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야마모토상은 내 편이었어. 오로지 나를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내 편으로 나를 위해서 해줬거든. 그러니까 뭐 처음에 한번 예스 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심을 보여주고 내가 말을 바뀌지 않고 내가 야마모토상한테 약속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야마모토상은 진짜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나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쭉 그것을 지켜가는 거, 내가 했던 것을.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했던 것들도 다 거기에 녹아나는 것 같아. 켈리도 삼고초려 했던 적이 있어? 삼고초려 있지. 켈리러브스 사장이 내가 3번 이상 찾아갔지. 당연히 3고초려가 아니라 5번 6번 내가 같이 일하자고 해서 켈리러브스 함께 하게 됐지. 3고초려가 아니라 6고초려네. 그 사람이 나보다 20살 정도 어리지. 당연히 나이는 어려도 그 사람이 그 분야에 꼭 잘할 수 있을 거다. 지금 잘한다기보단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정말 머리를 숙이는 거 진짜 유비처럼 울지는 않아. 나는 우는 약한 모습은 없어. 또 오면 되니까 울지는 않는데 나는 진심으로 꼭 너랑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 되게 많아 우리 회사에. 앞으로도 인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지속할 것 같아 나는. 삼국지 세 영웅 중 한 명인 송권이라는 인물이 있었어. 송권은 오나라 군주였어. 유비와는 조금 다른 점은 유비는 본인이 창업주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송권은 아버지와 형에게 물려받은 사람이었어. 이세라고 할 수 있겠다. 송권은 특히 능력 있는 인재가 있다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탁월했어. 한 번은 주태라는 인재를 자신의 오른팔 사령관으로 임명한 적이 있어. 근데 이 주태라는 사람이 속된 말로 흑수저 출신이었거든. 당시 송권이 다스리고 있는 오나라는 명문 집안이 위세를 부리고 벼슬 역시 세습하는 게 자연스러웠어. 근데 주태, 즉 송권이 임명한 사령관이 명문 집안의 출신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주태를 은근히 무시하고 명령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야. 자신이 임명한 사령관인데 출신이 좋지 않다고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으니까 송권이 주태가 근무하고 있는 사령부에 직접 찾아가.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에 송권이 주태 보고 앞으로 나와서 상의를 벗어보라고 했어. 상의를 내린 주태 몸에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지. 송권이 주태에게 다가가서 상처 하나하나가 왜 생겼는지 물어봐. 주태는 일일이 어느 전투에서 입은 것인지 설명하기 시작해. 송권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 친형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전투를 참전했던 주태였어. 송권은 상처 하나하나 설명을 들을 때마다 술잔을 나누면서 나중에는 주태를 꼭 끌어안아줘.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그 장면을 본 사령부 사람들은 그 뒤로는 누구도 주태에게 불손하게 굴 생각을 못했대. 혹시 켈리도 이랬던 경우가 있어?
사실은 나도 이 비슷한 경우가 있긴 하거든. 내가 이제 개국공신들이랑 우리 회사를 설립한 직원들이 있어. 근데 회사가 너무 많이 성장하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진짜 이 회사를 조단위 회사를 경험해본 사람이 와서 우리 회사를 조단위까지 올라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직원 중에서는 못 붙고, 그러니까 개국공신들한테 물어봤지. 우리가 천천히 갈까 아니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 불러와서 그 CEO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를 맡겨서 그 사람이랑 함께 성장할까. 근데 이제 직원들이 오케이, 잘 나가는 사람, 정말 우리보다 훨씬 큰 회사, 10배 큰 회사 경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이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하기로 이제 만장일치를 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제 개국공신들이 자기가 CEO를 뽑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잘못하면 머리가 되게 많아지는 거야. 우리 CEO가 있고 이제 개국공신들이 있는 거지. 아, 내가 회사를 세울 수 있으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 개국공신들이 우리 CEO를 따라야지 이 회사가 제대로 가거든. 내가 또는 내 남편이랑 동업자가 밖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하고 모든 연락을 싹 끊었어. 물론 이 친구들한테 말했지. 당분간 이 사람이 CEO고지 내가 결정 권한 없다. 이제 회사는 나는 결정 권한이 있다면 오로지 CEO가 정말 잘못했을 때 자를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CEO의 부하의 직원들의 그것을 할 권한은 없다. 그리고 내가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이랑 우리가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회사 일은 얘기를 절대 하지 말자 하고,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잖아. 같이 컸으니까. 정말 친구 같고 가족 같은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싹 끊어버렸어. 연락을. 이 친구들도 의도를 잘 알고 연락 안 오고, 진짜 어쩌다가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메시지 정도만 보내주고 했었지. 정말 이 사람이 진짜 CEO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의 권한을 확 빼버린 거지. 권한 재료가 될 수가 있었지. 이 사람한테 다 몰아준 거지. 우리 직원들도. 그래서 회사가 한 몸이 돼서 선장 하나가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우르르 움직이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리더십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었지. 내가 옛날에 얻고 있었던 것을 내가 자르고 그것을 CEO 밑으로 줬었어야 되잖아. 주태 밑으로. 주태가 그것을 권한을 잘해야지 전쟁도 이길 수 있잖아. 한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자꾸 이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거든. 회사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좋은 회사들도 CEO가 바꾸면서 그 회사가 망하는 게 굉장히 많아. 원래 창립자가 운영을 하다가 CEO를 들였다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그 얘기를 잘 설명했지. 나랑 내 남편이 이제 빠지면서 너희들이 CEO랑 함께 잘해줬으면 좋겠고, 잘못하면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켄이랑 내 남편이 결정권자라고 해서 이 사람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배를 흔들려고 하잖아? 그럼 배가 산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다 안 좋다는 걸 직원들을 다 이해를 시켰던 게 중요하지. 그 친구들이 다 이해를 했고, 뭐 진짜 완전히 극단적으로 한번 말해봐. 창립 멤버 또는 그 국가를 설립한 멤버랑 새로운 왕이 부딪혔다야. 그러면 나는 누구 편을 들 것이냐? 그럼 나는 CEO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잘 인지를 했지. 그래도 회사가 잘 따르려면 너네가 부딪혔을 때 나는 이 CEO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그걸 원하니까 우리가 CEO를 뽑아왔거든. 우리 직원들도 다 인정을 했고,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없이 이제 CEO를 딱 뽑았지.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CEO를 뽑을 때 사실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봤거든. 만약에 너랑 CEO랑 문제 있을 때, 누군가랑 문제 있을 때 나는 CEO 편을 들 것인데 괜찮냐? 다 만장일치가 됐기 때문에 CEO가 왔고, 그 사람이 왔으니까 보조를 완벽하게 해준 거지. 보이콧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뒷담화 나한테 전화 와서 켈리야, CEO 너무 이거 안 좋아, 이거 너무 나빠, 이런 결정을 왜 CEO가 해? 왜 이 결정을 이렇게 잘못해?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켈리, 유비는 어떤 유형의 리더야? 조조랑 송권은 좀 이해가 가는데 유비는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어. 유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서는 뭐 잘할 것도 없어. 뭐 옛날에 왕족이었다고 하지만 유비는 아주 가난하게 돗자리를 짜는, 호르몬이하고 둘이 돗자리를 짜면서 근근히 아주 가난하게 선비로서 살아가는데, 유비가 사람들을 잘 등록해서 이제 국가의 장수까지 돼가잖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어. 이 책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 내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잘 유비처럼 관우 장비 또는 제갈공명 그들을 잘 배치해서 그들이 자기 역량을 다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인재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게 유비 같은 사람이지. 유비 혼자서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을 잘 등록을 했지. 근데 등용을 시켜서 이제 국가를 잘 운영하는데, 굿투 그레이트에 보면 오래됐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마진율을 올리는 회사들을 봤는데, 그런 회사들의 CEO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을 했는데, 내가 보기엔 딱 유비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기가 잘났다고 인터뷰도 잘 안 해. 책도 좀 안 써. 좀 조용하면서 남을 서포트 해주는 유비 같은 사람들이
Good to Great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한번 꼭 봐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원식이 네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 책을 한번 봐서 이런 비즈니스상 모델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어. 유비 같은 사람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만든 거야. 내가 있어나 없어나 회사가 잘 운영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도 이 회사가 잘 됐다는 거지. 그 책에서 나오는 내가 그런 인재상 모델을 한번 갖고 와봤거든. 여기 봐봐. 1, 2, 3, 4단계는 뭐냐면 유능한 리더란 저항할 수 없는 분명한 비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촉구하고 그것을 정력적으로 추구하게 하며 보다 높은 성취 기준을 자극한다. 내가 봤을 때는 유비 같은 또는 진짜 경영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직업적 의지를 역설적으로 융합하여 지속적인 큰 성과를 일궈낸다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유비 같은 사람이 5단계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정말 뛰어난 사람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시스템을 잘 알고 구축할 줄 안다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해.